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을 위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2023년도 정부 지원 창업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등이 아직 공고가 나고 있지 않은데요. 금명간 2월 내에 공고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K-스타트업 웹사이트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2월에 사업 공고, 그리고 3월에 신청 접수, 4월에 선정 평가와 협약, 5월에 사업비 지원을 시작한다는 그런 공지가 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분들의 마음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지난 학기 그리고 과거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지금 앞다퉈 예창패에 도전하겠다고 멘토링을 요청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난주부터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창패 정식 공고가 나기 전에 예창패 합격을 위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정식 공고가 나면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정부의 예창패 지원 규모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1530명 내외로 지원하던 게 작년에 1260명 내외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3년에 992명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공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주관 기관도 2021년 35개에서 2022년 29개, 그리고 특화 분야 주관 기관도 13개에서 11개로 감소해서 아마도 금년 2023년도에도 주관기관 감소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창패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으로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배점도 약간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가 항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네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인식, 프라브럼이죠. 2021년에 30점, 2022년에 작년에 35점으로 5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해결 방안이죠. 이 해결 방안이 2021년에 30점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으로 변경되어서 35점으로 5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 스케일업은 20점에서 15점, 그리고 팀 구성도 20점에서 15점으로 각각 5점씩 하락했습니다. 이렇듯 예창패답게 성장 전략보다는, 스케일업보다는 고객의 문제인식과 아이템 실현 가능성에 더 많은 비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창패 합격을 위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창패에서의 평가는 어떤 초창패나 창도패처럼 사업 성과를 보자는 게 아니고 뭔가 되겠네 라는 기대감 있는 창업 아이템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 린캔버스로 시작하자라는 데에서 제가 린캔버스 9블록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9블록 이거는 모두 가정입니다. 가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조한 게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의 공감, 엠퍼사이즈죠. 디자인 띵킹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고객들의 공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 마음속에서 맞아, 고객에게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솔루션, 제시한 솔루션, 해결책이 정말 매력있게 다가오네? 이 가설대로라면 뭔가 사업성이 있겠네? 라는 기대감이 평가위원들 마음속에 들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예창패로 선정이 되면 협약 기간이 보통 이제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8개월 동안 과연 창업에 있던 시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또 중요하게 봅니다. 제조업이라면 원부자재 공급업체라든지 생산 관련 설비, 그리고 생산 인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약 기간 동안에 확보해 나가면서 시제품 제조가 가능할지, 또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충분히 운용 가능한 앱이나 웹 시스템이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단번에 쓸어버릴 어떤 키 리소스, 제가 린캔버스에서도 말씀드렸던 키 리소스, 핵심 자원이죠. 이 핵심 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술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창업팀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역량을 또 많이 보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례로 많이 들었던 미국의 최초의 벤처캐피탈사인 ARDC사가 있는데, 그 ARDC사는 A급 아이디어를 가진 B급 창업팀보다는 B급 아이디어를 가진 A급 창업팀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창업팀의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의 경험이라든지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각종 자격증이나 특허 출원 등의 근거 자료가 첨부되면 좋겠죠. 없다면
팀원 중에라도 반드시 창업 아이템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웃소싱을 통한 외부 인력 활용도 가능하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외부 키 파트너사 확보에 문제가 없을지 네트워킹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창업팀원 중에서 그런 유사한 회사의 다닌 경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은,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목적은 바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도 목적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입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위원 입장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평가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가독성 있게 도표나 도식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서술식으로 계속해서 무슨 논문 쓰듯이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표나 도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가독성 있게 작성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창패 정도는 합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을 위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기대감 있는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을 제시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협약 기간 내 시제품 제작이 과연 가능할지 이런 거를 서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업팀의 역량을 경험, 전문성 위주로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제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